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으신가요? 허리띠가 점점 더 조여오고 거울 볼 때마다 뱃살이 신경 쓰이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꾸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이 가볍고 허리띠가 덜 조여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시니어분들은 한 달 만에 허리 둘레가 3cm에서 5cm까지 줄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천천히 대답해 보세요. 최근 몇 달 사이 저녁을 굶어도 허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두꺼워진 느낌 드시나요? 물을 열심히 마셔도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나요? 예전 옷을 입으면 허리 부분이 빡빡해서 불편하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나도 모르게 세포가 딱딱해지고 대사가 무너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되면 아무리 운동하고 식사를 줄여도 허리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죠. 하지만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됩니다. 허리는 계속 두꺼워지고 아침마다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피로가 깊어집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면서 몸은 더욱 나빠지죠. 결국 건강한 노년을 누리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리를 무너뜨리는 생활 습관 5가지와 단 한 달 만에 허리를 되살리는 아침 한 컵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년기 대사와 수분 균형을 연구해 오면서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특별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침에 눈을 뜨고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 마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세포의 유연성이 되살아나고 몸속 순환이 원활해지며 허리 둘레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짠맛이 익숙하지 않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이 한결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며 허리띠가 덜 조여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분들과 함께 확인한 실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지인인 68세 김영자님이에요. 이분은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저녁을 아예 굶어가며 허리 둘레를 줄여보려고 애쓰셨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는 그대로였고 아침마다 몸은 더 무겁고 얼굴은 더 퉁퉁 부어 보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려드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 마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이 정말 불편하셨대요. 짠맛이 익숙하지 않았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번거롭기도 하셨죠. 하지만 단 일주일 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고 허리띠가 덜 조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허리 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거창한 다이어트나 힘든 운동 없이도 단지 아침 한 컵의 습관만으로 여러분의 허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허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68세 김영자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몸을 되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교정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리와 뱃살을 무너뜨리는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불규칙한 아침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그냥 거르고 지나가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아침을 걸으면 밤새 빠진 수분과 미네랄이 전혀 보충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땀과 호흡을 통해 계속 수분을 잃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몸이 말라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세포들은 더 뻣뻣해지고 대사는 느려집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복부 비만 위험이 1.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68세 김영자님도 아침을 계속 거르다 보니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게 됐고 허리 둘레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밤새 빠진 미네랄을 보충하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며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아침을 제대로 챙기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살펴볼 건 지나친 흰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흰쌀밥, 빵,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정말 빠르게 흡수돼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남은 당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되죠. 특히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복부 비만율이 2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느냐, 복합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 허리 둘레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70세 박정수님은 저녁마다 빵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걸 줄이고 잡곡밥으로 바꾸셨더니 단 2달 만에 허리가 3cm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빵 대신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끊으면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줄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흰빵을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로 짚어볼 건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특히 허리 부분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게 돼요. 운동을 안 하면 할수록 몸은 지방을 저장하기 쉬운 상태로 변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보면요.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만 해도 복부 비만 위험이 2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만난 66세 최은희님은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를 걷고 아침에 소금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함께 실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석 달 만에 허리 둘레가 5cm나 줄었습니다. 저는 큰 운동보다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오래 걷기보다 짧게 나누어 여러 번 걸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과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특히 복부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자꾸 뭔가를 먹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변화시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보고서를 보면요.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이 허리 둘레가 평균 4cm나 더 컸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지방이 더 쌓이는 거예요. 제가 만난 65세 장혜정님은 손주를 돌보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폭식을 자주 하게 됐고 허리가 점점 두꺼워졌죠. 하지만 아침 소금물 습관과 함께 간단한 호흡법을 실천하시면서 허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5분이라도 호흡법이나 명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만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미네랄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꼭 필요해요. 이 미네랄들이 세포 대사를 돕고 체액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고 식사량도 줄어들면서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네랄 부족이 피로와 복부 비만 위험을 함께 높인다고 밝혔어요. 몸속 균형이 무너지면서 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만난 72세 오미정님은 국물 위주 식단으로 고형 음식을 잘 못 드시면서 미네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소금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시면서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네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일염, 해조류 같은 자연식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만 소금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불규칙한 아침, 흰 탄수화물 과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미네랄 부족이 모두 허리와 뱃살을 키우는 원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허리를 되살리고 붓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실 것은 아침 공복 한 컵 습관입니다. 밤새 우리 몸에서 빠진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아침 공복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몸은 이미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제대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세포가 뻣뻣한 상태로 지내게 되죠.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을 한 꼬집만 넣어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짠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해요. 약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준비를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실 습관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번거로움이에요. 매일 아침 소금을 정확하게 재는 게 귀찮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소금 그라인더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일정한 양이 나오도록 맞춰놓으면 매번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짠맛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소금 한 꼬집은 정말 작은 양이에요. 물 200ml에 0.3g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양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는 수분 보충 리듬입니다. 아침 한 컵을 마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 꾸준히 수분을 보충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저는 하루 1.5리터 정도를 나누어 마시시라고 권해드려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불편하거든요. 대신 알람을 맞춰놓고 작은 컵으로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2~3시간마다 한 컵씩 천천히 마시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아침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식사를 통해서도 미네랄을 보충하면 더 좋습니다. 해조류, 견과류, 녹색 채소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필수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해요. 특히 김, 다시마, 시금치 같은 음식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죠. 다만 주의할 점은 이미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 양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나트륨 섭취량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밥상에 김이나 다시마를 올리고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가장 즐겨 드시나요? 5번째는 꾸준함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허리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지만 허리 둘레가 실제로 줄어드는 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한 컵 아침 공복에 꾸준히 마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3개월 동안 자신에게 투자해 보실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식사 타이밍입니다.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 동안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그 다음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오래 갑니다. 일곱 번째는 천천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수분을 더 잘 흡수하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덟 번째로 계절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선호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도 괜찮지만 너무 뜨거우면 소금이 제대로 녹지 않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의지가 부족하거나 노력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세포의 유연성, 수분과 미네랄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세포가 딱딱해지고 대사가 느려지며 몸속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허리 둘레가 늘어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짠맛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건강에 나쁘고 싱겁게 먹어야 좋다고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은 적정량의 소금을 활용해 몸의 균형을 되살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꼭 필요해요. 세포가 수분을 흡수하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며 근육이 움직이려면 적절한 나트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둘레는 계속 늘어나고 아침마다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피로가 깊어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뱃살이 신경 쓰이고 옷을 입을 때마다 허리띠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몸은 더욱 나빠집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잘록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게 즐거워지고 옷을 고르는 재미도 생기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영자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달라질까 싶으셨죠.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허리가 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70세 박정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마다 빵을 드시던 습관을 줄이고 아침 소금물 한 컵을 시작하셨더니 2달 만에 허리가 3cm나 줄었습니다. 66세 최은희님은 매일 20분씩 걷기와 아침 소금물을 함께 실천하셔서 석 달 만에 5cm를 줄이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소금을 한 꼬집만 넣으세요. 물 200ml에 0.3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허리 둘레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피로가 줄어들며 얼굴 붓기도 가라앉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되죠.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를 지켜내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의 황금 타이밍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허리 둘레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저녁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물만 마시고 계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소금물을 시도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